두 번째 큐브 속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큐브 함께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라는 주제를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로 잡아왔습니다. 이른바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장대호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검찰은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저희가 좀 개요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손정혜 변호사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되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형태로서 그 시신이 훼손된 상태였는데요. 예. 추적해 나갔더니 장대호가 스스로 자수를 하면서 이 살인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 여관 종업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본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예. 이 모텔 비용 4만 원을 주지 않는다라고 본인 주장에 따르며 기분 나쁜 행동을 해서 본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끔찍한 방법으로 살인을 한 후에 예. 사체를 훼손해서 한강에 시신을 유기했고 한 곳에만 유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걸쳐서 유기한 이후에 이후에 수사망이 좁혀지자 스스로 자수를 한 사건입니다. 네, 그 구형이 지금 사형이 지금 구형됐다고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구형의 이유를 좀 저희가 들여다보면요. 1차적으로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요. 예. 잔혹하고 두 번째는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요. 예. 또 하나 사체를 또 훼손하고 또 유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것만 봐도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하나 제가 볼 때 검찰이 반성의 개정이 전혀 없어요. 우리 국민들 모두 다 기억할 겁니다. 장대호가 어떤 형태로 네네네. 검찰에 출석하면서 또 얘기했는지 미안한 마음 절대 들지 않는다. 예. 동일한 상황이 또 생기면 또 자기는 살인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렇다고 하면 저 사람이 사회에 계속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사회와 영혼이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저렇게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풀려나게 되거나 얼마도 예를 들면 구치소에서 얼마 정도 징역을 살다가 풀려나면 예. 또 저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개정의 정이 보이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는 모습, 저런 어떤 살인의 동기도 4만 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살인을 했다는 거, 이런 위험성들이 사회와 영혼이 격리시켜야 된다는 요소로 작용해서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이제 언급하신 그 부분인데요.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장대호의 얼굴이 처음 공개될 당시에 굉장히 당당했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일단 그 모습 먼저 만나보고 돌아오죠. 는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 모릅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잡아 죽였습니다. 저는 심지어 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 이걸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교수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예.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고 그것 예. 때문에 나중에 정변을 일으켜서 예. 그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잡아 죽였잖아요. 예. 근데 이 사건하고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지금은 이 장대호가 한 사건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연관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본인의 살인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아무 관계도 없고 이해도도 높일 수 없는 이 사건을 끌고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장대호의 이 말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반인이 봤을 때 그 사건과의 장대호의 이 살인 행위가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예.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정말 본인한테 말을 나쁘게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었고요. 예. 4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슨 원한이 되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했던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모텔에 그날 온 손님에 대해서 그 손님이 순간적으로 좀 뭐 심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예. 또는 여관비를 당장 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살인을 할 만큼의 중요한 어떤 원한이 될 수 있는 요소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장덕의 저 말은 결국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아무 관계없는 사건을 끌어와서 얘기하는 그 정도의 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생각 다들 하실 텐데요. 경찰의 프로파일링 결과는 장대호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 사이코패스일 확률은 낮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허금탁 변호사께서 경찰 출신이시니까요. 이것도 이제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잠깐 이제 언급한 건데 이 분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전문가인 예. 파일럿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다만 우리가 형사 정책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예. 의외로 범죄자들 중에는 타협을 좋아하고 영악하게 이 상황 어떤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본인의 진심을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우리 저 프로파일러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 이유가 사이코패스의 어떤 특징 성향이 어떤 특수한 목적,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범죄를 그러니까 저지른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특징인데 예. 아마 이 사건은 특정인에 대해서 예.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없는 살인으로 봐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이게 단지 첫 사건에 잡혔을 뿐이지 예. 이것이 그냥 이 사람이 잡히지 않고 계속 숨어 있었다면 그 이후로 사이코패스의 본능이 발현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예. 사건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사람의 뇌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분야에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뇌 부분이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fMRI라고 하는 예. 그런 의료기구가 있는데요. 예. 이걸 통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사이코패스인지 예. 또는 아니면 단순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인지 예. 좀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형을 구형받은 장대호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손정혜 변호사께 드리면 재판부는 이걸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저희가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이고 통상적으로 사형이 선고되는 사건들은 연쇄살인 사건, 2명 내지 3명 이상 살인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양형이 사형으로 과거에 나온 전례에 비춰봐서는 사형이 구형됐지만 아마 무기징역이나 중형에 이제 처해지는 선고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예. 장대호는 현재 피해자 유가족에게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예. 어떤 적절한 합의나 배상금이나 용서를 구할 만한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는 예.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